네, 자 이번 시간은요, 저 파전, 김치전, 감자전 아니고요, 경제전 시간입니다. 전의 전쟁, 경제전 시간인데요. 자,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 급물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니까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세부적인 조율도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, 자세한 얘기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이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얘기. 네. 이거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예. 네, 맞습니다. 예. 지난해 5월에 이제 예, 처음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.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됐지 않습니까? 앵커께서도 그 당시에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0만 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. 네, 저도 네. 이제 바우처 형태로 받아서 예. 그걸 좀 유용하게 잘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, 예. 당시 정부는 이제 14조 3천억 원 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지급을 했었고요. 네네.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, 이게 올림픽과 같은 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올림픽을 치른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죠.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침체된 국민 사기를 좀 일으키고, 그리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좀 달궈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는데요. 예.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어제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여당 대권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예. 데 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국민에게 1차 백신이 좀 접종이 좀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예. 재난 위로금,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도 아니고 재난 위로금의 지급이 예.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어. 이런 분위기를 좀 통해서 볼 때에는 예. 올해 2차 추경 예산 논의에서 이와 같은 관련된 좀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지급 때는 이제 다 나왔는데, 네네. 근데 그 이후 이제 2, 3, 4차까지는 선별적으로 나왔잖아요, 재난지원금. 맞습니다.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전 국민 지급 방식, 이게 대해서 아무래도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대선용 퍼주기가 아니냐, 이런 예. 논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이게 취약계층을 좀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이제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이 어느 정도의 좀 진통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보일 것 같고요. 예. 일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예. 밝힌 바가 있고요. 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여름에는 좀 움츠러든 그런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예. 추경과 같은 이런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추경을 좀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네. 더 앞서서는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이 있었는데, 그 당시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예. 대통령에게 좀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예.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. 국민 위로, 그리고 이제 국민 사기 진작용으로 지원금 지급을 좀 검토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네, 그러면서 이제 좀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, 그런 차원이다. 그리고 이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다.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네. 근데 재원 마련하는 게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, 네.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전 국민 지원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예. 이 재원 마련, 이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온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해 세금이 좀 잘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 1분기 이제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잘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요. 예. 또 부동산 시장, 특히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거쳤거든요. 예.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. 1년 전이면 1년 전 그때 작년에 1분기 네.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예. 이런 추세라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세수가 또 감소를 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한 17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예. 네, 그러면서 이제 1차 전 국민 지급 때
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조 3천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예. 이번 5차 지원 역시 만약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네. 판단이 좀 선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런 좀 반응이 없다. 뭐 이런 없이? 부분들도 네,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. 예전엔 바로 반응했는데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좀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런 예, 예. 얘기가 거론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예. 아직까지 좀 별다른 반응이 좀 나오지 않다. 뭐 이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제 세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네. 운영에 조금은 숨통이 튀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 1차 때는 가구당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개인당으로 이제 예. 기준을 한다면은 뭐 금액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. 그러니까요. 그렇게, 예. 그런데 받았던 걸로. 이번에는 아예 그 지급 대상 자체를 네. 그 사람한테 그 부분도 지금 논의가 예. 되고 있는 그래요?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아직 예.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이제 1인당 25만 원 지급안 이게 가장 유력하다. 네, 그렇죠.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이제 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, 그 손실보상금 이거 지급론도 아직 뭐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네, 갑자기 그 국민 전체 국민한테 네,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예. 만약에 이번에 좀 전 국민에게 이런 재난지원금이 좀 지급이 될 경우에는 예. 예산 추경 자체가 되게 어.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예, 예.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좀 그런 영업 손실보상금의 좀 소급분 이것까지 예, 예.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인데 예.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. 예, 예. 발의된 이후에 이제 5개월 동안 지금 뭐 거의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뒤에 이르면은 이제 7월쯤에는 네.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함께 지원하자라는 계획이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좀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래요. 예.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추경 규모가 이제 30조 원을 훌쩍 네. 넘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죠. 과거에 뭐 3차 추경 당시에 35조 원을 넘으면서 이제 사상 최대 추경 기록을 갈아치웠었는데 예. 그 기록에도 좀 근접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. 예. 하지만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재원 확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 세수가 17조 원 정도가 뭐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미 1차 추경으로 14조 9천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. 예.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9조 9천억 원이 국채였습니다. 예. 예, 뭐 나라 빚이 뭐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이제 현실화할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좀 불보듯 뻔한 일이다. 예.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. 예. 이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.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급이 된다면 네.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게 추석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뭐 이거 뭐 환영할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네. 그렇지만 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네. 여러 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